안녕하세요. 정진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목이라는 시인이 쓴 산행이라는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두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만당, 즉 당나라가 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803년에 태어나서 852년에 죽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701년에 태어난 이태백보다 대충 100년쯤 뒤에 태어났고요. 당나라가 907년에 망한 걸로 보니까 망하기 얼마 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목은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지방관을 떠돌았고요. 중앙으로 돌아와서도 그다지 높은 벼슬은 얻지 못했습니다. 능력을 별로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목의 시는 이렇게 자신감에 기인한 호방한 모습도 있고요. 또 시대 말에 퇴폐적이고 유미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작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참 좋구나 싶은 그런 시도 약간은 있습니다. 오늘 읽을 산행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산행이라고 했네요. 산으로 가다, 산에서 가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1구에서는 원상, 한산, 석경사라고 했어요. 원은 멀다, 상은 올라간다, 한산은 추운 산.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추운 산을 올라간다. 뭐 이쯤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석경은 돌길이고 산은 기울어지다. 즉 비탈진다는 말입니다. 붙여서 해석하면 멀리 있는 추운 산을 올라가는데 돌길이 비탈져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2구에서는 백운 생처 유인가라고 했네요. 백운은 흰구름, 생은 생겨나다, 처는 장소, 그러니까 흰구름이 생겨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인가라고 했어요. 유는 있다, 인가는 사람 사는 집이죠. 그래서 붙여서 보면 흰구름 생겨나는 곳에 사람 사는 집이 있네, 이 정도 말이 되겠습니다. 3구에서는 정거좌의 풍림만이라고 했네요. 정은 멈추다, 거는 수레, 그러니까 수레를 멈춘다는 말입니다. 좌는 앉을 좌, 애는 사랑하다. 그래서 붙여서 보면 앉아서 사랑한다. 뭘 앉아서 사랑하느냐? 그 대상은 바로 뒤에 나오죠. 풍림만입니다. 풍은 단풍풍, 림은 숲을 림, 만은 저녁만, 저물다만,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붙여서 보면 단풍숲에 저녁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수레를 멈추고 앉아서 사랑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앉을 좌자는요, 기본 뜻이 앉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면 수레를 멈추고 그로 인해서 사랑한다. 뭘? 저녁이 된 단풍숲을.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한 친구가 선생님께 이 구절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앉을 좌자를 앉다로 해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뭐로 인하여 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지 말이죠. 그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라는 게 언어를 아껴서 쓰는 문학 장르인데 구태여 의미가 있는 글자를 의미가 없는 곳으로 바꿔놓고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즉 좌를 뭐뭐로 인하여 라고 해석하면 시어를 낭비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항상
수레를 멈추고 앉아서 단풍숲에 든 저녁 모습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건 선생님하고의 인연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제 상황 때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4구에서는 상엽 홍어 이워라 라고 했습니다. 상은 서리상, 엽은 잎사귀, 홍은 붉다, 어는 여기에서는 뭐뭐보다 라는 비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2월은 말 그대로 2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할 때 그 2월입니다. 영어로 하면 February, 그렇죠. 예. 하여튼 2월화는 그러니까 2월에 핀 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붙여서 보자면 설이 맞은 잎사귀가 2월에 핀 꽃보다 붉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엄청 유명하죠. 예,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20, 30대 때는 가을만 되면, 그래서 단풍 구경 갈 때만 되면 맨날 뉴스에서 상엽 홍어 이워라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이 시를 몰랐을 때도 이 마지막 구절은 들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는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어쩌면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이 시가 살아남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를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산행, 산을 가다, 두목, 원산, 한산, 석경사, 멀리 추운 산에 오르는데 돌길은 비탈졌고, 백운 생처 유인가, 흰구름 생겨나는 곳에 인가가 있네. 정거자의 풍림만, 수레를 멈추고 단풍숲에 든 저녁 모습 앉아서 사랑하니, 상여홍어 이워라. 설이 맞은 잎사귀는 2월의 꽃보다 붉도다. 어떠신가요? 어떤 느낌이 드시죠? 좋은 시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냥 저 멀리 추운 산, 그러니까 눈 덮인 산이 있고 거기에 비탈진 돌길이 있다. 네. 그리고 산 중턱 아니면 꼭대기 언저리에 구름이 피어나고 그 옆에는 집이 있다. 그쯤에서 수레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니 단풍숲이 붉게 물들었는데 그게 보기 좋다. 그리고 그 단풍잎은 2월의 꽃보다 붉다. 이런 내용의 시죠? 예, 맞습니다. 예,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예. 그렇다면 표현이 정밀하게라도 하냐? 그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일단 유시니까 짝수 구절 마지막에 아분을 합니다. 여기서는 2구의 끝글자 가, 4구의 끝글자 화, 이렇게 운자를 맞추고 있죠. 그리고 7원시기 때문에 1구의 마지막 글자 이 사자도 아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7원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특별한 기교라고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대꾸를 맞추는 건 어떤가요? 1구, 2구, 3구, 4구, 예, 다 따로 놀아요. 어느 구절도 대꾸를 맞추고 있지 않네요. 예. 근데 본래 절구에서는 대꾸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절구, 그러니까 네 구절로 이루어진 시에 대꾸를 쓰게 되면 실제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구절은 두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건 분량상으로 너무 적지요. 그래서 절구에서는 대꾸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구태여, 구태여 대꾸를 맞추는 시인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 대꾸를 맞추면 리듬감이 올라가죠. 그리고 대꾸를 맞추면서 내용을 달리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시가 내용적으로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태여 대꾸를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구절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꼬깃꼬깃 끼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운 거 잘했네, 이런 칭찬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대꾸 하나 없이 쭉 풀어지듯이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노력하지 않는 모습,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시를 쓴 것 같은 모습은 시어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서로 연결되는 시어를 배치한다거나 복선이 되는 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표현이 기가 막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제 사구도 그냥 평범해요. 예. 어조사 어자 같은 걸 넣었기 때문에 요 구절은 산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단 말입니다. 요컨대 이 시는 근체시로서 딱 필요한 만큼의 규칙을 지키고 특별히 어떤 기교를 부리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대충주연 시냐? 그냥 평범한 시냐? 그러면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시가 산수의 풍경을 읊은 시인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풍경을 노래한 부분은 많아요. 대충 봐도 1구는 한상과 석경, 2구는 백운과 인가, 4구는 상엽, 이월아 있죠. 이것들이 모두 풍경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 풍경화, 혹은 산수시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요, 단순히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주위 풍경을 읊은 시 정도로 보면 좀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3구를 보시죠. 여기 보면 정거라는 말이 나오죠. 정거, 수레를 멈춘다고 했어요. 이 말은 수레를 계속 몰아오다가 여기에서 비로소 수레를 멈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구와 2구에서 표현한 모습들은 모두 시인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보이는 걸 적은 게 아니라 수레를 몰고 가면서, 타고 가면서 직접 지나온 거, 겪은 거, 쉽게 말해서 개고생한 것들을 표현한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3구에서 얘기하듯이 수레를 멈추고서 단풍숲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로 4구의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데 앉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는 그런 시하고는 성질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레를 몰고 산을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얼핏 생각해도 개고생이 분명한데요. 그렇게 고생해서 산을 올라가서 단풍숲을 보고 나서 한다는 말이 왜 하필이면 설이 맞은 잎사귀가 2월의 꽃보다 묵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구에다가 단풍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표현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단풍을 뭔가에 비유해서 좀 더 그럴듯하게 표현해도 좋고, 하다못해 지1구와 연결되는 어떤 시어를 놔갖고 흔히 말하는 수미상응, 꼬리와 대가리에 연결되는 그런 수미상응 수법을 써서 뭐 시는 끝나도 운치는 납니다, 이런 평가를 듣도록 내용을 채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시는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상엽이 이월화보다 붉다, 이런 좀 별로 시적인 맛이 없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단풍잎하고 꽃을 비교하면서 단풍이 더 붉네, 뭐 이런 단순 비교를 말하자는 게 사구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이 풍경을 통해서 시인이 포착한 세상에 대한 어떤 그 통찰, 이런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1부는 여기에서 끊고 다음 시간에 2부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